자,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면요. 디스와 슈퍼부터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와 슈퍼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멤버를 호출할 때는 다 디스, 부모의 멤버를 호출할 때는 다 슈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번에. 집에 가셔가지고 배고프다고 김여사 밥 좀 주게 이렇게 안 해요. 이거랑 똑같이 부모님 이름을 호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슈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홍길동 메서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메서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디스라고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출하시는 모든 멤버는 사실 디스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 클래스를 호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안 붙여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인을, 그러니까 DB에서 배우신 분은 전공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인을 사용할 때는 조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원래는 풀네임은 이너 조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너 조인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조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인이라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우트 조인인데 그냥 레프트 조인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런 것들처럼 프리픽스가 붙어 있어야 되지만 많이 사용되고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애들이죠. 네, 이론적인 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파일 뉴, 필기해드려야 되겠죠? 자, 요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40번이고 40번에서는 디스와 슈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디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디스와 슈퍼는 정의만 하시면 됩니다. 디스와 슈퍼. 자, 여기서 말씀드리신 건 당연히 디스와 슈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셨죠? 오버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셨어요? 오버라이드 필기했니? 했니? 했죠? 오버로딩 했죠? 자, 근데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과 같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디스와 슈퍼가 들어가면 이제 재정의 할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재정의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부터 좀 정리하면서 하나씩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디스와 슈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익스텐즈와 혹은 임플리먼트 구현이죠. 임플리먼트가 전제 조건입니다. 임플리먼트가 된 상황에서, 임플리먼트의 상황에서 자신의 멤버, 이제 멤버라는 단어는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신의 멤버를 호출하는 걸 디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멤버를 호출하는 게 슈퍼입니다. 뭐 전공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걸 디스 메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메서드를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을 슈퍼 메서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멤버 필드를 호출한다는 거 뭐예요? 로컬 밸리어블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모든 애들은 로컬 밸리어블이 우선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멤버에 있는 애를 호출하고 싶다면 디스라는 애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멤버들 중에 거기다가 뭐 선택하겠다, 실행을 시키겠다,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추가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는 상황. 자,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뭘까요?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는 상황. 응? 빨리 들어보면 또 알아. 이게 안 된다고. 들어보면 다 아는데 왜 말을 못하니? 맞아요. 첫 번째, 다 맞는 얘기들이고요. 하나씩 얘기해 주냐면요, 메소드가 파이널로 되어 있을 때,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메소드가 프라이베이트로 선언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는 공부해서 잘 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뭐? 연막작전이야? 끊기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자, 빨리 뭐? 스태틱? 아니야. 스태틱은 맵수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뭘까요? 뭐냐면요, 생성자야. 생성자는 오버라이드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모를 내가 익스텐즈하고 있어. 근데 걔의 생성자를 오버라이드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바뀌는 거야. 짱이죠? 아시겠죠? 네, 부모를 갈아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생성자, 부모의 생성자는 오버라이드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상황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계세요. 파이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 금지를 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게 파이널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데, 자, 메서드가 프라이빗이면 접근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되겠죠. 저거는 두 개는 아마 잘 이해하시고 있을 거예요. 오늘 시험 본 내용에도 대충 있으니까. 하지만 부모의 생성자는 절대 오버라이드 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버라이드 할 수 있어요. 저 두 개 조건 아니라면. 아시겠죠? 뭐 프로텍티드로 돼 있거나 디폴트로 돼 있거나 퍼블릭으로 돼 있거나 얘네들은 상황만 안 났다, 접근 제한자의 상황만 났다면, 지금 뭐요? 같은 패키지로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부모의 생성자, 유일하게 멤버들 중에서 부모의 생성자는 오버라이드 하실 수 없어요. 즉, 지금 보시는 디스와 슈퍼로 호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자신의 생성자를 왜 얘기하냐면 자신이 자신을 생성은 할 수 있지만 오버라이드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이름 갈아치는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소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자, 여기다가는 2021-0303. 자, 언더바 하신 다음에 this and 언더바 슈퍼. 넥스트. 요거 크레이트 끄시고요. 피니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com.min.edu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페어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하나 만들도록 하죠. 천천히 쳐달라고 했죠? 페어런트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차일드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되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AID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자,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오브젝트 AID 클래스 다이어그램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슈퍼 디스 슈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 체크하십시다. 요것도 해드려야 돼요. 아시죠? 요것도 다 해드려야 돼요. 요것도 해야 돼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그냥 하나만 그려드리고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클래스 다이어그램 아마 회사에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니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츠가 위에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 너무 큰데? 150. 자, 이렇게 만들어, 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생성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클래스만 만들어도 바로 생성자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차일드는 익스텐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츠 클래스를 이거 패키지 말고요. 페어런츠 클래스를 이렇게 익스텐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살표가 생기죠? 네, 저것도 표준입니다. 실선의 흰머리. 네, 실선입니다.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만드시거나 프로젝트 만드시거나 이렇게 할 때 저거 색깔 잘못 칠하시면 개발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성질냅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림 그렸다고. 아시겠죠? 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념 없이 코드 쳤다고 욕먹는 경우가 쓸데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런 도식이나 저런 것들은 꼭 지키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필드를 차일드에다 하나 만들게요. 자, 해보세요. 그냥 퍼블릭으로 만들게요. 자, 퍼블릭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멤버 필드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릭 void make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식 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페어런츠 클래스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잘 보세요.
자식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string name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blic void make. 자, 이렇게 되면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칠 일은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얘를 패키지 익스플로러 좀 줄이시고, 자,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와 얘는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체크해주죠. 이 체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야? 아, 맞아요.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예요. 하지만 지금 얘 잘 보세요. 얘와 얘는 그렇게 안 쓰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의 이유가 뭘까요? 응? 영역이 달라서. 영역이 달라서. 자, 메서드는 어디 들어가요? 메서드 에어리어에 들어가죠. 멤버 필드는 어떻게 돼요? 멤버 필드는 힙에 들어가 있죠. 영역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잘 보세요. 자, 메서드 에어리어의 특징이 뭐였죠? 오늘 시험 봤을 때? 한 번만. 맞아요. 한 번만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서드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요. 이것도 켜야지. 자, 여러분들이 그려드릴 때는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위에 거, 부모 거, 자식 거 이렇게 그려드렸죠. 하지만 얘가 부모 거를 실행시켜도 자식이 실행될 수 있는 건 메모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걸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오버라이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원래 명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오버라이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은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드 어딨죠? 오버라이드 여기 있다. 자, 오버라이드 중에서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제가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씨,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종이 많은데 뭐.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첫 번째, 이걸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듭니다.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사실 크게 한다고 해서 줄였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래스고 자시고 없습니다. 네, 클래스고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한 번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한 번만 올라갑니다. 즉, 부모가 여러 명이에요. 즉, A라는 클래스도 오브젝트를 갖고 있고 B라는 애도 오브젝트를 갖고 있죠.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자식이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이렇게 중첩돼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메서드 A의 특징은 단 한 번만 올라간다고 썼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으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거를 무조건 실행시키려도 얘가 덮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를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얘 뒤에 있으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서 부모 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호출하는 방식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슈퍼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모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편하라고 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이해하기가 쉬우라고 해서 화살표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가 있는데 얘가 오버라이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드린 것 뿐입니다. 됐죠?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이거 저기다 그려도 되겠네. 야씨, 저기다 밑에다 그려야 되겠다. 자, 오버라이드는 네, 중첩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첩처럼 덮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쓰기로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였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자, 외부에서는
아무리 실행을 시켜도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외부에서는 오버라이드 된 자식의 클래스를, 자식의 메소드죠. 메소드만을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실행시킬 수밖에 없어요. 실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시킬 수밖에 없다. 됐죠? 하지만 잘 보세요. 타입이 달라지죠. 맞나요? 타입이 달라지면 뭐예요? 원래 있었던 노란색은 보이지 않죠. 맞죠? 근데 어떻게 실행이 될까? 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있고요. 그냥 보여주는 타입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이클립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찍으면 오브젝트 거를 그냥 보여주긴 하겠지만 오버라이드 돼 있다면 실행되는 건 무조건 얘라고요. 그래서 타입이 달라져도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스트링 str은 new 스트링.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날씨 맑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거 할 거예요. 아,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자, 오브젝트 오는 str.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의 str은 스트링의 특징을 모두 볼 수가 있죠.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이제 다시 뭐예요?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갔죠. 그럼 얘는 오브젝트의 특징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어. 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타입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거나 이 차이예요. 하지만 실행되는 애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생성되는 타입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중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은 아무리 실행시켜도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원래 메모리 구조의 모양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만들고 싶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다형성 발생 원리. 아까 심했었죠? 어제 했었나? 다형성 발생 원리라고 해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였던 부모의 메소드로 자식을 생성할 수 있다. 부모의 메소드로 자식을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게 다형성 발생 원리예요. 그래서 타입의 문제가 아니라 생성되어 있는 객체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호출되는 애가 다르다. 알겠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자, 얘는 오버라이드 표시해드릴게요. 자, 오버라이드 표시했고요. 오버라이드 표시해드렸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시소 여기다가 차일드 메소드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시소 부모의 메소드. 페어런트라고 해야 되군요. 페어런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 할게요. 이번에는 멤버 필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셨겠죠? 아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멤버 필드로 만들 거예요. 생성자를. 그래서 소스 제네레이트 컨스트럭트 유징 필드 클릭, 그 다음에 네임 누르시고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거라고 했었죠. 생성자를 오버로딩 하게 되게 되면 디폴트 생성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얘는 누구 거예요? 디스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것도 네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네임이에요. 되셨죠? 자, this는 누굴 지칭한다고 했어요? 내 멤버 필드를 지칭한다고 했었죠. 됐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셨던 child 객체를 만들었을 때 네임을 호출하게 되면 제가 호출될까? 얘가 호출될까? 되셨죠? 그걸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됐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하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또 그냥 보는 게 나으니까.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메인 만들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new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거 다음에 this super main. 자, 메인 만들어 주시고요. 되셨죠? 자, 첫 번째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였습니다. 첫 번째, 자, 생성자는 반드시 부모부터 초기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의미였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생성되면 어떻게 생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호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죠. 이렇게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도 슈퍼로 부모 걸 호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을 통해서도 얘를 호출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소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연성 있는 코드와 암호화된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얘가 아니라 this라고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홍길동. 자,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아지냐? 잘 보세요. 자, this는 내 생성자로 호출한다고 했었죠. 이렇게요. 그럼 쟤는 뭐요? 슈퍼가 저기에 없어요. 여기에 슈퍼가 존재하죠. 이해가세요? 자, 이러면은 호출되는 슈퍼의 호출을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각각의 기능이 아닌 공통 기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디폴트 생성자를 생성해갖고 만들었을 때 this라고 해서 아규먼트를 집어주면 시스템의 구조상 값을 무조건 입력해야 되죠.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자, 로또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6개죠. 맞나요? 자, 외국에는 슈퍼볼이라고 해서 12개인가? 이렇게 자릿수가 되게 넓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12개짜리 만들어주고 6개짜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코딩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는 그냥 디폴트 생성자로 만들면 6개짜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필요에 의해서 숫자를 내면 그만큼 만들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좋아야죠?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유연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보안성도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칠 때 저렇게 만들게 됩니다. 제 소스는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this를 처음에 부르게 되면 F3을 따라가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오버로딩 된 애를 부를 거고요. 그럼 홍길동을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그냥 디폴트로 호출했으면 뭐예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디폴트 이름이 들어갈 거고 아닌데 나 이름 필요한데? 그럼 얘를 직접 호출하면 되겠죠, 외국에서. 이해가세요? 네,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면서도 소스의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연성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차일드.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생성자는 부모를 초기화시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슈퍼를 이렇게 내리면 뭐예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무조건 뭐다? 먼저 초기화돼서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슈퍼 그냥 냅두시고요. 슈퍼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new parents. 됐죠? 자, 이렇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됐죠? 됐죠? 자, 이렇게 놔둔 다음에 생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갑니다. 자, child. 그 다음에 C는 new child. 생성자. 자, 디폴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멤버 필드에 홍길동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F12를 눌러서 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죠. 자, C.make 해볼까요? C.make. 자, 전혀 문제되지 않죠.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슈퍼는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에 보시면 무조건 부모 생성자는 슈퍼로 호출해야 된다? 아니라고. 전혀 아닙니다.
생성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이세요? 전혀 문제 없죠. 슈퍼도 뭐예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유도 뭐예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그쵸? 이상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실 때는 이 new parent는 자, 잘 보세요. 얘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속고 있는데 슈퍼는 내가 생성될 때 같이 생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new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슈퍼를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은 사실은 저렇게 시험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들 틀리세요. 가끔 저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라고 했는데 그냥 생성자 호출하는 거잖아. 이렇게 학습하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만들어지면 부모의 생성자가 만들어지고요. 부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부모의 X코드와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죠? 근데 제가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었죠. 됐죠? new parent는 여러분들은 parents란 단어에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얘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슈퍼 호출했죠? 맞죠?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건 그래도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식 것까지. 됐죠? 근데 뭐냐면 쟤는 new parents 했죠? 따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즉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한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내가 생성이 될 때 단순히 그냥 스트링 힙에 있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겠다. 이거랑 같은 거라고. 저거에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슈퍼는 디폴트 생성자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어도 첫 번째 무조건 히든되어 있어서 호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아시겠죠? 이거 좀 조심하세요. 사용하실 때 제발. 그래서 내가 생성이 되려면 무조건 뭘로 호출해야 된다? 내 생성자에서 슈퍼라고 하는 애로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들 깊게 가시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생성이 되려면 뭐다? new를 하는 게 아니고 슈퍼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하실 때 new parents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새로운 객체를 parent 객체를 상관없이 현재의 부모가 아닌 현재 클래스의 부모가 아닌 단독으로 생성된 객체입니다. 되셨나요? 부모 타입으로 바꾸고 있게요. parents 내일 하시면 좀 명확해집니다. parents P는 C. 자, 이렇게 해서 C가 갖고 있는 child라고 갖고 있는 애를 이거 P죠. 만드는 애를 어떻게 했어요? 특징을 parents로 다시 부여했습니다.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됐죠? 이거는 왠지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P점을 하시게 되면 make를 실행시키면 뭐가 보여요? 얘는 parents 거죠. 근데 아까쯤에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 있고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고 위에가 지금 오버라이드 된 상태죠. 그럼 누구 걸 실행시킨다? 차일드 걸 실행시킬 거예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부모 거를 실행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외부에서는 죽어도 실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슈퍼 make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다시 호출이 된 다음에 부모에 있는 멤버를 다시 호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야지만 부모과 자식께 동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되셨죠? 되셨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실행되고 부모 거 실행됐죠?
됐죠? 이거는 순서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객체는 생성되어 있으니까 부모 걸 먼저 하든 자식 걸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생성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부모 거 먼저 해야 된다.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자 시점 네임입니다. 실수로 찍어야 되겠죠? 값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시점 네임입니다. 자, 시점 네임 홍길동이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페어런츠 가셔서 페어런츠가 갖고 있는 멤버인 여기다가 는 하신 다음에 맑음 됐죠? 자, 그럼 이 맑음을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맑음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력할 방법이 있을까요? 쟤는 출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즉 지금은 시점 하신 다음에 갖고 오시게 되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멤버 필드를 갖고 오게 되죠. 근데 그 멤버 필드가 생성된 객체가 누구 거예요? 차일드 거죠. 그럼 차일드가 갖고 있는 멤버밖에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왜요? 멤버 필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아니고 보이는 그 값만 갖고 있거든요. 즉 시점 네임을 하면 무조건 뭐만 차요? 생성된 객체가 차일드이기 때문에 차일드 거를 갖고 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P점 네임 해볼까요? 맑음. 이해가세요? 특성이 어떤 건지? 자, 시점은 오버라이드 돼 있다면, 그래서 메서드는 오버라이드가 되지만 멤버 필드는 오버라이드가 아니라고요. 아니 이거 첫 줄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자꾸만 포지션 부셔. 남의 기분 부시면 안 된다. 잡혀간다. 자, 다시요. 자, 메서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버라이드 돼 있어요. 그럼 생성된 객체의 타입을 따라간다고 했었죠. 하지만 멤버 필드는 뭐요? 특징이죠. 다시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기능은 여기서는 메서드요. 메소드 에어리어에 1회 하나 하건 이게 아니지. 한 개만 해당됩니다. 언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단 1회, 그 다음에 단 1개. 아무리 오브젝트가 100개 만들어줘도 무조건 하나 기능이니까. 됐죠? 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근데 멤버 필드는 FIELD. 아이씨. 자, 멤버 필드 어디 생성돼요? 힙에 생성되죠.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생성된 클래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내 멤버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럼 홍길동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또치가 들어가 있어. 그럼 또치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가 된다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지만. 아시겠죠? 이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생성된 클래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얘는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고요. 됐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의 영역이 있고요. 자, 여기가 메서드 에어리어고요. 여기가 스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힙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자, 처음에 올라가면 메서드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make 됐죠?
됐죠? 근데 얘는 원래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위에서 보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외부에서 메이크를 호출해봤자 누가 실행이 돼요? 밑에 있는 얘가 계속 자식계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라면 자식 메서드에서 부모를 호출하는 슈퍼 메이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무조건 뭐만 돼요? 아래에 있는 자식에 있는 메이크만 호출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자 힙에 만들어진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식은 네임은 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맑음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생성된 객체가 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child C는 new child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new child 된 애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특징은 뭐다? new child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name을 하게 되면 얘를 가리킵니다. 됐죠? 하지만 얘를 페어런츠 P는 C라고 만들면 생성된 객체는 P죠. 하지만 페어런츠가 생성된 객체는 하지만 타입은 new child죠. 생성된 애는 child지만 P로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속성을 갖지 않고요. 즉 뭐 특징을 갖지 않고 네임을 출력하면 맑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C.make를 실행시키면 무조건 얘. P.make를 실행시키면 무조건 얘. 오버라이드 때문에. 되셨나요? 빨간색, 파란색. 자, 되셨나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